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오늘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후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 자체가 화학생물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서는 그 특징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의 특징을 알아보기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름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를 알면 그 학과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는 화학공학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화학공학과로 출발했다가 이제 학교가 커지면서 여러 학과가 생기게 되는데 1975년에 공업화학과가 또 생겼죠. 그래서 이 화학공학과랑 공업화학과가 합쳐져서 1998년에 응용화학부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생물이란 단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죠. 그러다가 2005년에 현재 이름인 화학생물공학부로 바뀌어서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화학생물공학과의 근간은 우리 과 안에 오래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과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보게 되면 화학공학과가 주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화학공학과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는 여러 가지 케미칼, 정유산업, 섬유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 기관 산업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그 산업에 해당하는 게 바로 화학공학과였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큰 기여를 하고 성장을 해오다가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나라도 막 성장을 했는데 그런 기관 산업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약간 한계를 부딪히는 모습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학공학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했던 산업군을 벗어나서 새로운 산업군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텐데 약간 뷰만 달리하면 기존에 했던 것을 더 적용시켜서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응용화학부 화학공학과에서는 생명공학에 관한 과학에 관한 내용들을 얹어서 우리는 더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화학생물공학부라는 이름으로 확대해서 과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 안에는 안 봐도 뻔합니다. 화공과 기준의 기존의 연구실들이 있을 거고 새로 생긴 그런 분야들은 생물공학, 생명과학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는데 그쪽 바이오 관련된 쪽이 더 가미됐을 거고 연구도 바이오 쪽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화학공학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화학공학은 화학 제품의 제조 공정을 능률적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한 화학 프로세스의 계획 및 제조 장치의 설계 등에 관한 공학입니다. 말은 화학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제조 장치의 설계 등에 관한 공학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화학공학에서는 물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물리 싫어. 화학 좋아. 그래서 화학을 응용한 화학공학 관래 이렇게 결정하면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이 화학공학에다가 생물공학이 더해진 거죠. 생물공학은 사람이나 동식물과 같은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전 기능을 여러 가지 산업에 이용하는 기술을 생물공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화학공학과 생물공학이 만나서 현재 화학생물공학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이수 체계도를 보면 우리 화학생물공학부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1학년 때는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주요 수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2학년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심화돼서 물리학 트랙이 또 물리학부터 반응공학, 공정제어 설계, 뭐 제품 설계 뭐 이런 쪽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또 화학에 관한 또 코스들이 심화되는 거죠. 유기화학, 고분자화학, 뭐 무기 및 재료화학, 고분자 물성, 유기정밀화학 이런 이제 화학 트랙이 또 있게 되는 건데 요게 바로 여기까지가 아마 기존의 화학공학 그런 커리큘럼일 겁니다. 그러다 이제 생물공학이 더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학생물, 응용생화학, 분자생물공학, 생물화학공학, 세포생물공학 이런 어떤 교육과정이 또 첨가가 돼서 현재 화학생물공학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는
과학을 전반적으로 다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물리는 좋아하는데 생물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명은. 그렇다면 그런 친구들이 이런 데 오게 되면 재미가 없을 수 있죠. 생명과학에 관한 트랙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기계공학과 같은 데 가야 생명과학을 안 하면서 좋아하는 물리를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는 기본적으로 물리, 화학, 생명 이런 쪽에 대해서 다 관심 있고 골고루 좋아하는 친구들, 특정 과학을 너무 편애하지 않는 학생들이 왔을 때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선발 계획을 보게 되면 우리 공과대학원의 화학생물공학부는 총 84명을 선발을 하는데, 그 중에 일반고 애들이 많이 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수시에서 12명을 선발하고, 학교에 제한이 없는, 그러나 영재학교 특목자사가 많이 뽑는 수시 일반 전형에서 41명을 선발하고, 그리고 사회통합 전형으로 4명을 선발을 하고, 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의 일반 전형에서 27명을 선발을 하는 게 정원 내 84명의 세부 계획이다, 이렇게 서울대는 입학처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시겠지만 일반고 학생들은 지역균형 전형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능 최저가 있고요. 일반 전형은 영재학교 과학고 애들을 또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뭐 일반고 학생들도 여기 붙겠지만 주로 뽑히는 것은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이런 친구들이 많이 뽑히죠. 그리고 이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27명에는 재수생들이 제법 들어오게 되는 이런 구조로 우리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는 선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직 2025년 입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2024년 입시 결과로 설명을 드리면, 화학생물공학부 최종 등록자 70% 컷을 보게 되면 학생부 종합의 지역균형 전형, 일반고 학생들이니까 공부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1.22에서 커트라인을 70% 컷이 형성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1.88 정도의 커트라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위주 전형에서 서울대학교는 표준 점수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100분위로 가늠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진 학생들이 오는가 보게 되면 98.25%, 그러니까 1등급이 96%까지니까 당연히 다 1등급의 수능 점수를 다 오게 되고, 그 안에서도 표준 점수가 어느 정도 높아야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합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나라 탑티어 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학습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로를 살펴보게 되면 일단 대학원 진학률을 살펴보게 되면요, 서울대학교의 대학원 진학률이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9.5, 28.6, 27.7% 정도의 대학원 진학률을 서울대 전체가 보여줍니다. 타 대학보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좋아하니까 타 대학보다 높은 편이긴 하지만 또 과학기술 특성화대학보다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문과, 예체능까지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이공계 쪽에서는 상위권 학생들은 대학원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학교보다는 높지만 과학기술 특성화대학보다는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 화학생물공학부의 대학원 진학률은 42, 44.3, 51.8%, 그러니까 서울대 기본 대학원 진학률보다 훨씬 높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공계 에서는 대학원 진학률이 같은 서울대 안에서도 이공계 쪽은 훨씬 더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취업률을 보시면 서울대는 취업이 잘 되는 편이죠. 왜냐하면 전국 대학 평균이 66.3%인데 서울대는 71.1, 70.3, 71.3 높은 편인데, 그 안에서도 우리 화학생물공학부는 76.7, 71.8 평균보다도 높았죠. 그런데 이제 2023년도에 62.7%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더 세부 자료를 봤더니 이때 이제 취업의 항목 중에 기타로 분류된 친구들이 이 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이때 그 대학원도 많이 가면서 이제 취업할 애들이 이 전공도 전공이지만 뭐 고시라든가 로스쿨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이 이 해에 많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취업률 자체는 굉장히 좋은 그런 학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건 이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측이 밝힌 자료입니다. 그래 2022년 2월과 8월 졸업생들 요 대상으로 했는데 학부 졸업생의 경우에는 전체 졸업생의 33%가 국내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전체 졸업생의 4% 정도가 해외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이 2월과 8월 졸업생들의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률이 37%가 됐고 취업이 12% 정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가 51%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는 서울대 측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미응답, 답을 하지 않았다 또는 취업 및 진학 준비인 학생들이 꽤 많았다.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들도 졸업할 때 되면 고민이 많은 거죠. 그렇죠? 능력은 있지만 어느 분야로 가야 될지 진로는 고민이 많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결정을 안 한 학생들이 꽤 많았다. 그러나 그런 걸 빼면 일단 대학원 진학률을 굉장히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봐서 대학원을 많이 가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학원 학생들은 이제 석사 박사죠. 졸업하면 국내 대학원, 해외 대학원에 13% 정도 진학을 하고요. 그러니까 석사인 경우겠죠. 박사를 또 진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또 취업을 합니다. 65%가 취업에 성공을 했고 23%는 이 조사 대상까지 당일까지 미응답 또는 취업 및 진학 준비 중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비율이 23%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을 하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서울대 측이 직접 밝힌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이런 데 취업한다. 첫 번째가 이제 교육기관, 국공사립대학교, 국외대학교에 취업을 한다. 뭐 교수로 취업할 수도 있고 연구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학생물공학부를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의 국공립연구소에도 연구원으로 취직을 한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화학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에 취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으로도 많이 가는데 기업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딱 들으면 다 아는 회사들이죠. GS칼텍스, LG화학, S-오일, LG디스플레이, LG생명과학, 또 삼성 계열의 삼성전자, 엔지니어링, ENA로 바꿨죠 이름. 그다음에 삼성 SDI,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한화,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일뱅크 이런 어떤 굴지의 기업으로 취업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정유 관련된 쪽이 급여가 엄청 높습니다. 다른 산업하고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화학생물공학부 같은 서울대 안에서도 취직한 사람들의 급여를 비교해 보면 아마 이 화학생물공학부 졸업생들의 급여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그런 이제 조사는 없지만 그것도 해보면 재밌겠네요. 기회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회사들에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재미난 진로들인데 아무리 이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나왔더라도 갈 때는 이과였지만 들어가서 좀 안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친구들이 이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고시 봐서 공무원이 되거나 그 다음에 변리사 시험을 보거나 회계사 시험을 보거나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되거나 이런 이제 약간 문과성으로, 물론 변리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과적인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문서 업무를 하는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경우도 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봐도 뻔하지만 진로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본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의 진로를 좀 요약을 해보면요, 소위 전기전자, 화학공학, 기계공학 취업 잘 되는 학과를 우리가 전화기학과라고 그동안 불렀었죠. 이 전화기학과들이 예전만은 못합니다. 예전의 취업률만은.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산업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막 성장할 때는 계속 뽑았지만 이제 우리도 앞단에 오다 보니까 여기서 더 새로운 걸 만들고 뚫고 가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 정체가 돼 있어서 예전만은 못하지만 한참 잘 나갈 때, 그러나 여전히 취업이 굉장히 잘 되는 학과다. 그건 변함이 없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서울대 평균보다 훨씬 대학원을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특히 이공계 쪽에 학과를 가려는 친구들은 전공 적성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이렇게 대학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여건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카이스트라든가 포스텍이라든가 이런 데보다는 대학원 진학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일단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진짜 과학기술 그 학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르게 해석하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은, 서울대니까, 서울대는 종합대학이고 서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던 다양한 기회,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의 진로도 많이 가다 보니까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보다는 대학원 진학률이 낮다. 그러나 서울대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부만 나왔을 경우에는 대기업 일반 사무직 또는 기술고시, 행정고시, 별리사 시험을 통해 다양한 진로를 선택하고 있다. 학부만 나오면 이공계 쪽에서는 전공에 맞는 그런 일들을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석사 이상부터 전공에 맞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꼭 나쁜 건 아니고, 나는 와봤더니 그렇게 이 공부 자체가 나한테 맞지는 않아. 그러나 학부 정도는 내가 선택한 거고 재밌게 공부를 할 수가 있지만 더 이상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야를 가고 싶어. 이런 친구들이 이제 학부만 나와서 그냥 사무직으로 취직을 하거나 뭐 각종 고시류라든가 또는 다른 종류의 대학원을 가서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같은 얘기지만 석사 이상부터는 전공 연관 분야로 대부분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 통신 분야라든가 뭐 이런 IT 분야는 서울 쪽에 주로 직장을 나중에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학생물공학부는 대부분의 주요 사업장들이, 연구소나 사업장들이 지방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서울에 있는 것도 있지만 뭐 그게 뭐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서울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꼭 생활을 하고 싶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화학생물공학부가 약간 갈등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다. IT 분야와는 달리 지방 사업장이 많은 것도 이 화학생물공학부 학생들이 가는 진로의 고민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쓰면 굉장히 취업이 잘 되고 좋은 급여도 받고 하는 그런 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